듣기만 하면 합격하는 문제풀이 연구소의 제빵 기능사 문제풀이 5편. 여러분의 합격 기원과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번. 다음 중 발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은 무엇인가? 1. 대장균. 2. 효모. 3. 젖산균. 4. 아세토박터. 정답은 2번입니다. 효모는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생성하여 빵을 부풀게 합니다. 2번. 제빵 시 사용되는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빵의 부드러움이 증가한다. 2. 빵의 부피가 감소한다. 3. 글루텐 형성이 잘 된다. 4. 발효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는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여 빵의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듭니다. 3번. 반죽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 1. 발효가 빠르게 진행된다. 2. 반죽이 끈적거린다. 3. 발효가 느리게 진행된다. 4. 빵의 색깔이 짙어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낮은 온도는 효모 활동을 저하시켜 발효 속도를 늦춥니다. 4번. 제빵에서 사용되는 설탕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1. 반죽의 점성을 높인다. 2. 효모의 영양원이 된다. 3. 빵의 산도를 조절한다. 4. 글루텐 형성을 방해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설탕은 효모의 영양원으로 사용되어 발효를 촉진합니다. 5번. 다음 중 제빵 시 사용되는 소금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글루텐 강화를 돕는다. 2. 효모 활동을 억제한다. 3. 빵의 맛을 향상시킨다. 4. 반죽의 수분 흡수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금은 반죽의 수분 흡수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6번. 제빵 시 반죽을 치대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반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2. 반죽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3. 글루텐을 형성하기 위해서. 4. 효모를 죽이기 위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반죽을 치대는 것은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여 빵의 구조를 강화합니다. 7번. 제빵에서 오븐 스프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오븐에서 빵이 타는 현상. 2.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3. 오븐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 4. 오븐 문이 열리는 현상. 정답은 2번입니다. 오븐 스프링은 오븐에 넣었을 때 초기 몇 분 동안 빵이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8번. 다음 중 제빵 시 사용되는 물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반죽에 수분을 제공한다. 2. 효모 활동을 촉진한다. 3. 반죽의 온도를 낮춘다. 4. 글루텐 형성을 방해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물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촉진합니다. 9번. 제빵 과정에서 펀칭 단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1. 반죽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2. 반죽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3. 효모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4. 반죽 내 기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 정답은 4번입니다. 펀칭은 반죽 내 기포를 고르게 하여 발효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10번. 제빵 시 반죽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1. 효모 활동이 억제된다. 2. 반죽이 단단해진다. 3.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된다. 4. 빵의 색깔이 연해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높은 온도는 효모 활동을 과도하게 촉진하여 발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1번. 제빵 시 빵의 부피가 비정상적으로 클 경우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 소금을 많이 사용하였다. 2. 알칼리성 물을 사용하였다. 3. 오븐 온도가 낮았다. 4. 믹싱이 고율배합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낮은 오븐 온도는 빵이 충분히 구워지지 않아 부피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제빵 과정에서 팬닝의 목적은 무엇인가? 1. 반죽의 이음매를 위로 향하게 하기 위해. 2. 반죽을 균일하게 분할하기 위해. 3. 반죽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4. 반죽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팬닝은 반죽을 균일하게 분할하여 고르게 구워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13번. 제빵에서 사용되는 밀가루의 조단백질 함량이 12%일 경우 젖은 글루텐 함량은 얼마인가?
1. 6% 2. 12% 3. 18% 4. 24% 정답은 3번입니다. 조단백질 함량이 12%인 밀가루는 젖은 글루텐 함량이 약 18%입니다. 14번. 제빵 시 설탕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죽의 점성을 높인다. 2. 효모의 영양원이 된다. 3. 빵의 산도를 조절한다. 4. 글루텐 형성을 방해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설탕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15번. 다음 중 제빵 시 사용되는 물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반죽에 수분을 제공한다. 2. 효모 활동을 촉진한다. 3. 반죽의 온도를 낮춘다. 4. 글루텐 형성을 방해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물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촉진합니다. 16번. 제빵에서 오븐 스프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오븐에서 빵이 타는 현상 2.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3. 오븐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 4. 오븐 문이 열리는 현상. 정답은 2번입니다. 오븐 스프링은 오븐에 넣었을 때 초기 몇 분 동안 빵이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17번. 제빵 과정에서 펀칭 단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1. 반죽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2. 반죽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3. 효모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4. 반죽 내 기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 정답은 4번입니다. 펀칭은 반죽 내 기포를 고르게 하여 발효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18번. 제빵 시 반죽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1. 효모 활동이 억제된다. 2. 반죽이 단단해진다. 3.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된다. 4. 빵의 색깔이 연해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높은 온도는 효모 활동을 과도하게 촉진하여 발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9번. 다음 중 연속식 제빵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발효 손실 감소. 2. 설비 감소, 설비 공간, 설비 면적 감소. 3. 노동력 감소. 4. 일시적 기계 구입 비용의 경감. 정답은 4번입니다. 연속식 제빵법에서는 일시적 기계 구입 비용 경감과 관련이 없습니다. 20번. 베이킹 파우더의 산- 반응물질 에서드 리액팅 머티리얼이 아닌 것은 1. 주석산과 주석산염. 2. 인산과 인산염. 3. 알루미늄 물질. 4. 중탄산과 중탄산염. 정답은 4번입니다. 중탄산과 중탄산염은 베이킹 파우더의 산- 반응물질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1번. 제빵 시 빵의 부피가 작고 껍질색이 짙으며 껍질이 부스러지고 옆면이 약해지기 쉬운 결과가 생기는 원인은 1. 높은 오븐열. 2. 불충분한 오븐열. 3. 너무 많은 증기. 4. 불충분한 열의 분배. 정답은 2번입니다. 불충분한 오븐열은 빵의 부피를 작게 하고 껍질색을 짙게 만듭니다. 22번. 냉동과 해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분은 -7에서 10도 범위에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2. 노화 데스테일 존을 빠르게 통과하면 노화 속도가 지연된다. 3. 식품을 완만히 냉동하면 작은 얼음 결정이 형성된다. 4. 전분이 해동될 때는 동결 때보다 노화의 영향이 적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식품을 완만히 냉동하면 큰 얼음 결정이 형성되어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3번. 식빵에서 설탕을 정량보다 많이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1.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진다. 2. 발효가 느리고 팬의 흐름성이 많다. 3. 껍질색이 연하며 둥근 모서리를 보인다. 4. 향미가 적으며 속색이 회색 또는 황갈색을 보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발효가 느려지고 반죽의 흐름성이 증가합니다. 24번. 밀가루 반죽의 물성 측정 실험기기가 아닌 것은 1. 믹소그래프. 2. 아밀로그래프. 3. 페리노그래프.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정답은 4번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는 밀가루 반죽의 물성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닙니다. 25번. 다음 중 연속식 제빵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발효 손실 감소. 2. 설비 감소, 설비 공간, 설비 면적 감소. 3. 노동력 감소. 4. 일시적 기계 구입 비용의 경감. 정답은 4번입니다.
연속식 제빵법에서는 일시적 기계 구입 비용 경감과 관련이 없습니다. 26번. 중간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글루텐 구조를 재정돈한다. 2. 가스 발생으로 반죽의 유연성을 회복한다. 3. 오버헤드 프루프 오버헤드 PROT라고 한다. 4. 탄력성과 신장성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중간 발효는 탄력성과 신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7번. 다음 중 빵 반죽의 발효에 속하는 것은 1. 낙산 발효 2. 부패 발효 3. 알코올 발효 4. 초산 발효. 정답은 3번입니다. 알코올 발효는 빵 반죽에서 주로 일어나는 발효 과정입니다. 28번. 다음 중 제2차 발효실의 온도와 습도로 적합한 것은 1. 온도 27에서 29도, 습도 90에서 100% 2. 온도 38에서 40도, 습도 90에서 100% 3. 온도 38에서 40도, 습도 80에서 90% 4. 온도 27에서 29도, 습도 80에서 90% 정답은 2번입니다. 제2차 발효실에서는 높은 온도와 습도가 필요합니다. 29번.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 믹싱 시간 2. 배합률 3. 제품의 크기와 모양 4. 굽기 온도. 정답은 1번입니다. 믹싱 시간은 굽기 손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30번. 산형식 빵에 비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1. 5에서 1. 8, 2. 1. 7에서 2. 6, 3. 3. 2에서 3. 5, 4. 4. 0에서 4. 5 정답은 3번입니다. 산형식 빵의 비용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31번. 제빵 시 반죽이 너무 지를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 빵의 부피가 커진다. 2. 빵의 껍질이 두꺼워진다. 3. 빵의 내부 조직이 치밀해진다. 4. 빵의 모양이 불규칙해진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반죽이 너무 질면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빵의 모양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32번. 제빵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금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글루텐 강화를 돕는다. 2. 효모 활동을 억제한다. 3. 빵의 맛을 향상시킨다. 4. 반죽의 수분 흡수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금은 반죽의 수분 흡수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33번. 제빵 시 사용되는 우유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1. 효모 활동을 억제한다. 2. 반죽의 색을 밝게 한다. 3. 빵의 풍미를 향상시킨다. 4. 글루텐 형성을 방해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유는 빵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부드러운 질감을 제공합니다. 34번. 제빵에서 반죽을 치대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반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2. 반죽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3. 글루텐을 형성하기 위해서 4. 효모를 죽이기 위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반죽을 치대는 것은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여 빵의 구조를 강화합니다. 35번. 다음 중 발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은 무엇인가? 1. 대장균 2. 효모 3. 젖산균 4. 아세토박터. 정답은 2번입니다. 효모는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생성하여 빵을 부풀게 합니다. 36번. 제빵 시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 발효가 빨라진다. 2. 빵의 부피가 감소한다. 3. 껍질이 두꺼워진다. 4. 빵이 쉽게 탄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설탕이 과도하면 높은 온도에서 쉽게 타버릴 수 있습니다. 37번. 제빵에서 오븐 스프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오븐에서 빵이 타는 현상. 2.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3. 오븐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 4. 오븐 문이 열리는 현상. 정답은 2번입니다. 오븐 스프링은 오븐에 넣었을 때 초기 몇 분 동안 빵이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38번. 제빵 시 반죽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 1. 발효가 빠르게 진행된다. 2. 반죽이 끈적거린다. 3. 발효가 느리게 진행된다. 4. 빵의 색깔이 짙어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낮은 온도는 효모 활동을 저하시켜 발효 속도를 늦춥니다. 39번. 다음 중 제빵 시 사용되는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빵의 부드러움이 증가한다. 2. 빵의 부피가 감소한다. 3. 글루텐 형성이 잘 된다. 4. 발효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는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여 빵의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듭니다. 40번. 제빵 과정에서 펀칭 단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1. 반죽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2. 반죽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3. 효모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4. 반죽 내 기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 정답은 4번입니다. 펀칭은 반죽 내 기포를 고르게 하여 발효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41번. 제빵 시 사용되는 계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1. 효모 활동을 억제한다. 2. 반죽의 수분을 흡수한다. 3. 빵의 색을 밝게 한다. 4. 글루텐 형성을 방해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계란은 빵의 색을 밝게 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제공합니다. 42번. 제빵에서 사용되는 버터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빵의 풍미를 향상시킨다. 2. 반죽의 수분 흡수를 증가시킨다. 3. 반죽의 부드러움을 증가시킨다. 4. 빵의 보존성을 높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버터는 반죽의 수분 흡수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43번. 반죽이 발효 중에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 빵의 내부 조직이 치밀해진다. 2. 빵의 껍질이 두꺼워진다. 3. 빵이 쉽게 꺼진다. 4. 빵의 색깔이 연해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과도한 발효는 빵이 쉽게 꺼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44번. 제빵에서 사용되는 우유가 부족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 1. 빵의 부피가 커진다. 2. 빵의 껍질이 두꺼워진다. 3. 빵의 내부 조직이 거칠어진다. 4. 빵의 맛이 강해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유가 부족하면 빵의 내부 조직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45번. 제빵 과정에서 반죽을 치대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반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2. 반죽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3. 글루텐을 형성하기 위해서. 4. 효모를 죽이기 위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반죽을 치대는 것은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여 빵의 구조를 강화합니다. 46번. 제빵 시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 발효가 빨라진다. 2. 빵의 부피가 감소한다. 3. 껍질이 두꺼워진다. 4. 빵이 쉽게 탄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설탕이 과도하면 높은 온도에서 쉽게 타버릴 수 있습니다. 47번. 제빵에서 오븐 스프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오븐에서 빵이 타는 현상. 2.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3. 오븐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 4. 오븐 문이 열리는 현상. 정답은 2번입니다. 오븐 스프링은 오븐에 넣었을 때 초기 몇 분 동안 빵이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48번. 제빵 시 반죽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 1. 발효가 빠르게 진행된다. 2. 반죽이 끈적거린다. 3. 발효가 느리게 진행된다. 4. 빵의 색깔이 짙어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낮은 온도는 효모 활동을 저하시켜 발효 속도를 늦춥니다. 49번. 다음 중 제빵 시 사용되는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빵의 부드러움이 증가한다. 2. 빵의 부피가 감소한다. 3. 글루텐 형성이 잘 된다. 4. 발효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는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여 빵의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듭니다. 50번. 제빵 과정에서 펀칭 단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1. 반죽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2. 반죽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3. 효모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4. 반죽 내 기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 정답은 4번입니다. 펀칭은 반죽 내 기포를 고르게 하여 발효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